고성군 회화면 당항리에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안전 위협 등을 주장하며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전국 4대 의료 거점 도시를 꿈꾸며 의생명 분야 사업에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강소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 보도국 연결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필요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해시 한림면의 플라스틱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근무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인근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안전 문제 등을 주장하며 경남도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 해화면의 한 마을, 1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뒷산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축구장 150개 면적의 우수한 산림 지역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또 잔디 관리를 위해 농약과 제초제 등을 사용하는 골프장의 특성상 농작물과 수질오염도 불보듯 뻔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채소를 숨은 거 그 밑에 있는 거로 먹을 수가 있노? 못 먹지. 안 돼. 그러니까 기농하러 저 골차 맷집에 들어온 사람들도 돈을 그렇게나 투자해가 들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골프장 예정지 인근에 있는 글램핑장과 펜션 단지도 환경 파괴와 안전사고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램핑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산을 깎으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주민들은 최근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고성군과 경남도를 찾아 골프장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책위는 민간 사업자가 골프장이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지만 마을 위치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반대쪽에 그 배둔 마을이 좀 인구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진출입구도 반대쪽에 하고 우리 쪽은 오염은 우리 쪽으로 오고 농약 피해라든지 뭐 공사식 이런 건 우리 쪽으로 오고 실제로 지인도도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하고 관계가 없어집니다. 고성군은 민간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최종 허가권을 가진 경남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경남도는 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골프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김해시는 전국 4대 의료 거점 도시를 목표로 의생명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의생명 산업 기업 강소특구가 있죠. 자세한 내용 전주현 기자와 짚어봅니다. 전 기자, 먼저 현재 사업 진행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우리나라의 의생명 산업기업은 8천여 개입니다. 이 중에서 319곳이 김해에 있고 경남도 내에선 관련 기업이 가장 많은데요. 김해시가 의생명과 의료기기 산업 특화에 나서면서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생명과 의료기기 분야 강소 연구 개발 특구에 지정됐습니다. 김해시는 1단계, 2단계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 사업은 의생명 분야의 기술을 발굴하고 강소형 기술 창업자들을 육성하는 등 지역 특화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 분야 기업이 김해에서 안정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요. 강소특구 지정 이후 의생명 산업 분야 기업이 2020년 121개사에서 지난해 말 기준 319개사로 1.6배가량 증가했고 1,1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뒀습니다. 또 김해시의 지원을 받은 지역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개발한 디지털 의료기기가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명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기기 제조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강소특구에서 성장해 나갈 지역 반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명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한 대표는 이번 연구 성공의 가장 큰 핵심이 김해시의 지원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생명 산업기업의 경우 치료약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 개발 이후 논문 작성에만 그치는 등 시장 진출까지 진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금전적인 문제와 함께 단순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상품 검증까지 행정적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김해시가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주면서 기업은 기술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1단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김해시는 이를 발판 삼아서 올해부터 2단계 사업도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단계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도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김해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180억 원을 투자합니다. 1단계 사업은 기술 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2단계 사업은 제품을 기획하고 임상 실험,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의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기업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 서김해 일반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 현재 운영 중인 김해 의생명센터와 의생명 테크노타운, 메디컬 실용화센터와 함께 의생명 클러스터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해시는 의생명 의료기기 기업들이 강소특구 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 요구를 반영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았습니다. 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이 김해시 지원을 받아 연구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한 상품이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일) 새벽 3시 40분쯤 남해고속도로 동창원 나들목 인근 부산에서 순천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반대 차선에 떨어지면서 차량 5대가 연이어 추돌해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4일 11시 50분쯤 김해시 한림면의 플라스틱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오후 2시 이후로 가동되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공장 한 동과 기계 설비, 가공품 등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첫 시장 군수 정책회의를 열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5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도내 시장 군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과 부산, 울산, 광주, 전남 5개 시도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으로 경남도에만 약 1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경남 동행론 등 도민복지와 봄철 산불 예방 대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5일 창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지역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찾아준 데이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모의 면접 등 취업 특강과 함께 지역 항공기 부품업체의 현장 면접 등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베트남인이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유흥주점에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유명 커피 봉지나 비타민 통에 마약류를 담아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하고 시중에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노래방입니다. 주로 20, 30대 베트남인들이 밀수입해 유통한 마약을 직접 투약하며 밤마다 마약 파티를 벌인 현장입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베트남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세종과 천안, 아산 등 전국 곳곳의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서 밀수입한 마약을 유통시키고 알선 후 판매, 실제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인 90명을 붙잡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정책이 국제우편으로 이제 정상적인 상품처럼 위장해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은 그거를 중간 수입책이 받아가지고 그 밑에 하부 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 중간 판매책들이 주로 노래방 도우미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거기 방문하는 손님들이나 그런 데다가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이들이 수입한 마약류는 총 10억 4천만 원 상당으로 이 중 7억 1천만 원 상당은 베트남 유명 커피 봉지나 비타민 통에 담아 시중에 유통, 판매됐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결제 수단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중 3억 3천만 원 상당의 합성 대마와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 총책의 지시를 받고 마약류를 밀수입한 국내 수입책 7명과 손님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업주 등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66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 중 불법 체류 중이었던 베트남인 33명은 강제 출국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베트남인 총책을 적색 수배하고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중간 판매책과 베트남인들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필요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홍 시장에게 항소심 결과가 담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지난달 6일과 16일 두 차례 발송했지만 폐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뒤 20일 이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상고심 절차가 재개됩니다. 민주당은 홍 시장의 대법원 소송 서류 미수령을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경상남도 교육청이 2025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9명, 초등교사 170명, 특수유치원 교사 11명, 특수초등교사 24명으로 모두 214명입니다. 이번 시험에는 229명 모집에 768명이 지원해 평균 3.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경상남도 교육청 유아교육원과 교육연수원에서 직무연수를 마치고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신규 교사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부산 대표 도심공원인 부산시민공원에서 시민꽃밭을 운영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4일부터 10일까지 올해 부산시민공원 시민꽃밭 참가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주변 참여의 정원에 조성된 시민꽃밭은 총 360제곱미터로 9제곱미터 40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개인은 1인당 1개 구역, 단체는 10개 구역 내로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